리뷰 앤드 프리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게 프리뷰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필기를 다 하시면 한 장에 필기를 하신 거잖아요. 아,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필기가 제 화면 때문에 조금 가려진 부분이 있는데 제가 수업을 들어봤더니 충분히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듣고 필기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찍지는 않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나오는 화면의 위치를 조금 바꿔놨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오늘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프리뷰까지 수업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한 장의 노트 필기가 완성이 되고 그 노트 필기를 페이지 50페이지 있잖아요. 50페이지에 풀로 떨어지지 않게 부착을 해 주십시오. 부착을 해 주십시오. 알겠죠? 자, 프리뷰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내용을 살짝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머릿속에 항상 상기 영어 문장의 구조를 떠올린 상태로 구문을 분석해라. 자, 요거는 앞에서 했던 얘기와 연동되는 얘기인 거죠. 항상 머릿속에 영어 문장의 구조를 의식하면서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주어가 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보어가 될 수 있는 그것도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로 나눠서 철저하게 다 모양을 들여다봤습니다. 자, 동사는 1부터 5까지 존재를 할 수 있는 거고 뒤에 모양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존재를 할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건 항상 동사는 수, 해, 를 습관적으로 확인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렇게만 있으면 영어 문장이 참 간결하고 짧고 좋겠는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문장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영어 문장이 훨씬 더 길죠. 길죠. 자, 이미 똑똑하신 분은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자, 우리가 덩어리를 다 배웠기 때문에 성분이란 걸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되는 건 바로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간단히 말하면 지금 비어있는 칸에 모두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수식어라는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식어라는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영어 문장이 훨씬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조하는 거 뭐냐? 항상 머릿속에는 상기 영어 문장의 구조를 떠올린 상태로 영어 문장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즉, 머릿속에 여러분들은 얘가 항상 영어 문장의 알파벳을 보자마자 얘가 항상 머릿속으로 떠올라야 됩니다. 자, 덧붙여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딱 첫 글자를 만났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수식어구를 만난 것이냐 아니면 다이렉트로 주어를 만난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어까지 찾았는데 내가 바로 주어하고 동사가 붙어있는 문장을 만난 것이냐 아니면 그 사이에 수식어가 들어가서 넓게 벌어져 있는 문장을 만난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동사를 찾았는데 그 동사 뒤로 보어나 목적어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수식어를 만나는 일형식 문장을 만난 것인지 아니면 보어, 즉 주격 보어를 만나서 이형식을 만난 것인지 아니면 목적어를 만나서 삼형식, 목적어 두 개를 만나서 사형식 아니면 목적어와 보어까지 만나는 오형식을 만난 것인지 그 뒤로도 남아있는 게 있다면 아 수식어가 남아있구나 이런 식으로 항상 머릿속에 얘가 떠오르는 상태로 영어 문장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잘 들으세요. 자, 1차적으로 내가 수식어를 먼저 만났냐, 주어를 먼저 만났냐에 대한 1차 판단. 1차 판단. 내가 봤는데 이거는 주어가 아니네. 그러면 얘는 수식어로 시작하는 문장이구나. 주어는 좀 이따 나오겠는데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2차 판단은 뭐예요? 지금 나는 주어하고 동사가 붙어 있는
그러한 간결하고 짧은 문장을 만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주어를 찾았는데 그 다음에 있는 표현이 절대 동사가 아니네. 아, 그러면 수식어가 대입되어 있는 그런 문장을 만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그 다음 세 번째 판단은 뭡니까? 세 번째 판단은 보어나 목적어를 만난 것인지, 아니면 보어나 목적어가 없이 그냥 수식어와 바로 결합되어 있는 문장을 만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이 총 크게 나누면 이 세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는지가 여러분들이 영어 문장의 구문을 똑바로 분석할 수 있느냐. 얘가 가능하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당연히 구문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건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성립하고, 그러면 어법 문제를 맞출 수 있다라는 범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가 머릿속에 존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항목. 영어의 수식어는, 자, 수식어는 두 개밖에 없어요. 형용사라는 애와 부사라는 애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형용사는 꾸며줄 수 있는 게 명사밖에 꾸며주지 못하고, 부사는 그에 반해서 문장 전체, 동사, 형용사, 부사 꾸며주는 게 많이 있어요. 꾸며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는 명사만 꾸며주고 부사는 명사 외에 모두 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명사 빼고 다. 다 수식. 누가? 부사는.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러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오는 수식어는 부사밖에 못 와요. 자, 여기에 있는 애는 형용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역시 여기에 있는 애는 두 개가 다 온다라는 건 형용사와 부사 둘 다 올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올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왜 여기에는 부사만 올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 자리는 주어보다 앞에 오는 수식어의 자리는 문장 전체나 또는 동사를 수식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문장 전체나 동사를 꾸며주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었습니까? 부사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왜 두 개가 오냐? 얘는 앞에 있는 주어는 품사가 뭐였죠? 명사였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그죠? 그러니까 얘는 주어 수식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얘는 뒤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동사 수식. 그래서 여기에는 둘 다 올 수 있는 겁니다. 둘 다 올 수 있어요. 자, 근데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거의 형용사가 오는 경우가 90%고 부사가 오는 경우는 한 10%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서는 당연히 둘 다 올 수가 있는 게 가능한 게 뭐냐면 목적어하고 보호를 하는 대표적인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그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품사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가 오는 거죠. 명사 수식은 형용사가 하니까. 그럼 결국 얘는 목적어나 보어 수식.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는 맨 뒤에서 맨 앞에와 같은 역할, 맨 뒤에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거나 동사를 꾸며줍니다. 문장 전체나 동사를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사가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구상의 영어 문장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 그 중에 수식어의 포메이션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면 수식어는 크게 주어 앞, 두 번째 주어와 동사 사이, 그 다음 마침표를 찍어도 되는 자리 다음, 즉 목적어나 보어까지 올 거 다 왔는데도 남아있는 자리에 수식어가 들어갈 수 있다. 지구상의 수식어는 형용사와 부사 두 개만 존재하며 맨 앞에는 부사, 가운데는 형용사, 부사 둘 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도 형용사, 부사 둘 다. 굳이 설명을 덧붙이자면 주어 다음에는 거의 형용사라고 봐도 될 정도로 한 90%는 형용사다. 반면에
목적어고 보호 다음에 오는 수식어는 거의 5대5 정도의 비율. 누가 와도 이상하지 않다 라는 비율 정도로 오게 된다. 여기까지가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탑재를 해야 되는 수식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여러분들이 필기를 똑바로 끊어주시고 똑바로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듣는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바로 얘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영어 강사한테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없는 얘기를 하겠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얘기를 하겠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아는데 개념의 정립을 이러한 방향성으로 설명하는 강사는 제가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잘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실타래가 막 이렇게 엉켜 있었던 문법이 엉켜 있었던 애들이 풀려날 수 있다. 자, 일단 이 말 자체의 의미를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는 이건 앞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애들은 명사, 형용사, 부사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단어밖에 존재를 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사, 형용사, 부사는 단어일 수도 있고 부일 수도 있고 절일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게 하나의 세트로 즉 명사하면 명사, 단어, 명사, 구, 명사, 절 형용사하면 형용사, 단어, 형용사구, 형용사절 부사하면 부사, 단어, 부사구, 부사절 이런 것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얘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얘는 그냥 사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공부하는 방법은 그냥 단어 암기하면 됩니다. 단어를 암기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는 사전에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얘네는 사전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전에 있는 단어 중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 그런 거 단어가 있어요? 없잖아요. 즉 말을 만들어내야 된다. 사전에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전에 없는 명사, 사전에 없는 형용사, 사전에 없는 부사를 만들어내는 어떤 방법,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그래마였던 겁니다. 그래마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법은 간단히 정리하면 뭐와 뭐를 만드는 규칙을 배웠던 거예요. 뭐와 뭐를 만드는 규칙을 배웠던 것이 바로 그래마였던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구를 만드는 문법, 구문법. 절을 만드는 문법, 절문법.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구를 만드는 문법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부정사라는 문법이 있고요. 그 다음 동명사라는 문법이 있고요. 그 다음 분사 혹은 분사 구문이라는 문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변명구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섯 가지를 아시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구를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모든 구라는 건 딱 세 가지밖에 없죠. 무슨 구, 무슨 구, 무슨 구밖에 없어요. 명사 구, 형용사 구, 부사 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추억의 문법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중학교 때. 자, 부정사는 무슨 용법, 무슨 용법, 무슨 용법이 있다고 배웠습니까?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원래부터 명사인 단어, 형용사인 단어, 부사인 단어가 있는데 굳이 부정사를 배운 이유는 뭐다? 얘기했잖아요. 구를 만드는 문법이라고요. 즉 부정사는요. 무슨 구, 무슨 구, 무슨 구를 다 만들 수 있어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를 다 만들 수 있는 애입니다. 반면에 동명사는 말 그대로 명사만 만들 수 있어요. 명사 구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분사는 형용사 구만 만들 수 있고요. 우리가 접속사 지우고요. 주어 같으면 지우고요. 그 다음에 ing로 바꿔요 라고 배웠던 분사 구문은 부사를 하라고 있던 애였습니다. 부사를 하라고 있던 애였습니다. 자, 전명구도 마찬가지로 분사와 마찬가지로 형용사 아니면 부사 구를 만드는 문법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들이 부정사라는 문법을 배운 이유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를 만들기 위해서. 동명사는 딱 간결하게 명사구만 만든다. 분사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걔는 형용사를 하는 애예요. 분사 구문은 부사구를 하는 애고 변명구는 형용사구 또는 부사구를 하는 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얘를. 자, 여기 절문법을 살짝 지우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어떤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냐? 얘를 다르게 한번 치환해 봅시다. 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구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가 있는데 얘네가 사전에 없어요. 근데 나는 얘네를 막 말을 만들어서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문법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명사구를 만들 때 활용해야 되는 문법은 두 가지가 있다.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다음 동명사라는 문법을 활용하면 사전에 없는 명사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형용사구는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그리고 뭐가 있죠?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변명구라는 문법을 활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부사구는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그 다음 분사 구문. 그죠? 그 다음 변명구라는 문법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지금 여기에 언급된 애를 하나라도 안 배운 게 있습니까? 다 배우셨어요. 언제? 중학교 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구를 다 사실은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문법이 시키는 규칙을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그냥 단어의 한글말 뜻만 가지고 해석이라는 걸 하려고 덤비고 있기 때문에 영어 성적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절문법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절문법. 절문법. 자, 간단합니다. 절은요, 땡땡땡땡땡땡땡땡땡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안에 하나의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으면 우리는 얘는 아직까지 문장일 수도 있고 절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마침표나 뭐 물음표 같은 게 붙어버리면 얘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마침표나 물음표가 붙지 않고 여기에 누가 붙어서 접속사라는 게 붙어서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됐을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얘는 문장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때 얘는 명사가 돼서 들어갈 수도 있고 형용사가 돼서 누군가를 꾸며줄 수도 있고 부사가 돼서 누군가를 꾸며주는 그러한 덩어리가 돼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절은, 이렇게 생긴 절은 다 똑같습니다. 절의 모양은 다 똑같아요. 근데 제가 짜증나는 건 뭐냐? 명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를 구별시켜주는 문법이 누구냐? 바로 걔가 얘였던 겁니다. 접속사라는 것이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접속사라는 애를 이렇게 나눠서 배웁니다. 접속사를 명사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 형용사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 부사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명사절은 기억하시죠? 뭐가 있었습니까? 대절, 웨더절, 왓절, 각종 의문사가 명사절의 접속사였잖아요. 즉, 얘네가 여기에 있으면 얘는 누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답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얘가 형용사절이 되려면 이 안에는 무슨 절의 접속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형용사절의 접속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뭐와 뭐 관계, 대명, 사와 관계, 부사가 있었던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부사절의 접속사는 너무 많았죠. 시간, 이유, 조건, 뭐 양보, 목적, 뭐 결과, 양태, 대조 이런 애들이 다양하게 대조 있었던 겁니다. 부사들이 제일 어렵고 짜증 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지금 잠깐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88페이지를 잠깐 봐보세요. 거기에 지금 88페이지 오른쪽에 명사절의 접속사, 형용사절의 접속사, 부사절의 접속사가 구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절을 알려면 무슨 문법을 공부해야 된다? 접속사라는 문법을 공부하시면 그 접속사만 딱 보자마자 너 뭐네? 라고 구별할 수 있다면 얘네 이 절의 덩어리를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이 덩어리를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 자, 정리합니다. 지구상의 명사, 형용사, 부사를 머릿속에서 단어만 생각하고 있다. 영어, 초등학교 영어에서 멈춰 있는 것이다. 중요한 건 명사, 형용사, 부사는 부와 절의 형태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입시 영어에서 1등급, 2등급을 맞을 수 있다. 아니, 영어라는 걸 할 수 있다. 근데 단어는 사전에 있어서 그냥 뜻을 암기하는 영역이지만 구나 절은 문법을 통해서 구와 절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즉, 구문이라는 걸 분석할 수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문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문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문법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전명구가 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던 문법이고, 절은 여러분들이 교재 페이지 88페이지에 있는 거 역시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각종 접속사가 여기에서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로 나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최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부사가 온다고 그랬죠? 자, 여기는 주어니까 누가 와요? 명사가 옵니다. 부사는 단어일 수도 있고, 그죠? 뭐일 수도 있고, 부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절일 수도 있다. 그죠?
여기 있는 이 명사인 주어는 단어일 수도 있고 부일 수도 있고 절일 수도 있다. 그 다음 이 부분 볼까요? 여기 역시 형용사나 부사가 단어일 수도 있고 부일 수도 있고 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잘 생각해 볼게요. 뒤에도 마찬가지 모양이 정의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만났던 문장들은 여기에 단어 한 단어, 여기에 단어 한 단어, 여기에 단어 한 단어, 또 단어들이 맞춰 조합이 돼서 마지막에 마침표가 있는 짧은 문장들이었겠죠. 짧은 문장들이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에서 만나는 문장은 이렇게 단단단단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이 없는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영어를 단단단단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눈으로 봤을 때 영어는 단어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 건 맞습니다. 단어가 쭉 나열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 건 맞는데, 문제는 그 안에 구도 있을 수 있고 절도 있을 수 있다라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덩어리 구였네. 주어가 절로 이만큼이 절이었네. 주어 다음에 동사가 아니라 절을 꾸며준 이 주어를 꾸며주는 수식어가 되게 길게 왔네. 이 덩어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방금 설명했던 구의 모양, 절의 모양, 부사 구는 뭐가 있었고 부사절은 뭐가 있었는지 저는 안 보고 여러분들 가려놓고 한번 대답해주세요. 부사 구에는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절 용법, 분사, 구문, 전명구 있었다. 절은 뭐가 있죠? 시간, 이유, 조건, 약목, 목적, 결과, 양태, 대조의 접주동이 있었다. 명사구, 투부정사의 명사절 용법과 동명사가 있었다. 명사절, 대절, 외도절, 왓절, 각종 의문사절이 있었다. 탁탁탁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앞에 모양만 보고도 너 뭐겠구나, 이게 인식이 됐은 게 그게 바로 직독직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형용사 구 뭐가 있었죠? 투부정사의 형용사동용법, 모양은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겠죠? 그 다음 현재분사 ing, 과거분사 pp,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 전명구. 절은요? 관계 대명사 절, 관계 부사절. 그러니까 앞대가리의 모양만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앞대가리의 모양만, 앞에 한두 단어의 모양만 보고도 걔가 너 뭐겠구나,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건 문법이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인식에 의해서 덩어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덩어리가 묶여지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구문 분석. 그 구문 분석이 여러분들한테 가져다주는 혜택 뭐냐? 해석과 어법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요거를 알고 계속 다음 진도를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쭉쭉쭉쭉쭉 치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